테슬라 지금이라도 올라탈까요? 지금 영상은 테슬라 매수 타점을 기다리다가 놓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테슬라를 너무나 빨리 팔아서 지금 날아오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포모가 오는 분들, 그분들에게 결정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영상인데요. 자, 사라 팔아라 하는 영상 아니니까 이 영상 잘 들으시고 결정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제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미주놀 채널의 특징이 뭐죠?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지금이라도 올라탈까요? 자, 올라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7가지를 만들었고요. 반대로 노노노노노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7가지 만들었고요. 마지막에는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주놀은 결론을 반드시 내립니다. 자, 첫째, 지금이라도 테슬라 사야 된다. 첫 번째는, 자, 오늘 발표된 테슬라 인도량을 보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테슬라가 인도량이 잘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 어닝이 항상 잘 나왔어요. 반대로 인도량이 못 나왔을 때는 그 다음 이어지는 어닝에서 항상 폭락을 했어요. 한 번도 이게 어긋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7월 2일, 내일이 반장이죠. 서부 시간으로 10시 3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로빈훗 24시간 계좌를 보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왜 오를까요? 단지 인도량에서 그쳤다고 한다면 매도 물량이 출현해가지고 2분이라든지 꺾여야 되는데, 지금도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1번입니다. 인도량이 이렇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어닝, 테슬라의 어닝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끊임없는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테슬라를 지금 사도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로보택시입니다. 8월 8일에 있는 로보택시 호재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제 한 달하고 한 6일 정도 남았죠. 자, 세 번째는, 자, 일론이 지난 어닝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있죠. 테슬라를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를 AI 기업으로, FSD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투자하지 마라. 그것은 지금까지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계속 바꾸고자 하는 일론의 뚝심에 찬 주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인도량의 모습, 그다음에 오늘 이 에너지 이 모습, 오늘 테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는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전제 속에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는 FSD 최신 버전의 성능도 한몫을 하고 있죠. 자, 네 번째는요.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테슬라는 지금 계속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제가 뉴스하고 테슬라 영상 올린 거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루진 않을 텐데, 테슬라의 지금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저항대가 없어요. 한 200, 한 50, 60까지는. 그래서 지금 계속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M7 꼴등에서, 여러분, 그동안 테슬라가 얼마나 서러움 많이 받았습니까? M7 주식에서 테슬라 빼야 된다. 응? M7 주식에서 애플하고 테슬라가 망신 다 시킨다. 근데 이제 애플이 먼저 날아올랐잖아요. 저 AI 때문에. 근데 여전히 테슬라 뒤에 빠지면서 테슬라 빼고 M6 해야 된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도 미주놀은 아니다. 테슬라는 지금 횡보디아의 엔비디아 그 시절이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오래 테슬라가 안 좋을 거에 대해서는 일론이 말했지 않느냐. 응? 참고 기다렸더니 지금 드디어 M7 꼴등에서 이제 조만간에 넘버 원으로 지금 올라서는 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일론과 트럼프의 관계거든요. 제가 지난번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그냥 할 일 없어서 트럼프가 전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되게 바빠요. 일론이 다 이야기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죠. 질문이 나왔잖아요. 지난번 투자자의 날에서. 그때 뭐라 그랬죠? 뭐 그냥 뭐 좀 전화 와가지고 뭐 트럼프 자기 뭐 사이버 트럭 되게 좋아하는 매니아라고 하고 뭐 그냥 좀 진짜 얘기가 오고 갔겠죠. 그렇죠?
진짜 얘기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론이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서의 그거를 얻고 싶었을 거고, 일론 입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바이든한테 당한 서러움을 트럼프와 함께 손잡고 뭐 해보고 싶을 거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론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론이 트럼프를 딱 지지하는, 뭐 본인이 막 지지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지지하는 거죠. 저 지지하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판세 기울었네. 응? 트럼프가 사법적 리스크만 벗어나면은 정말 되겠구나. 이 트럼프의 효과가 11월까지 될 텐데, 그러면 결국 올 연말까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 테슬라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자 오늘 파월이 라가르드 총재하고 저기 막 거기 가서 굉장히 미묘한 얘기를 했는데 사인을 하나 줬죠. 시장에 대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줬어요. 자기 입으로 뭐 몇 월 며칠이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뭐 파월의 화법을 보면 감지할 수가 있죠. 자, 미주놀은 계속해서 9월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논지를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11월은 너무 늦고, 근데 물론 저는 파월이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9월에 금리 인하가 점점 가시화될 텐데, 금리 인하의 최고의 수혜주 중에 하나가 여러분 테슬라입니다. 금리 인하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가 테슬라. 이상 7가지의 이야기를 봤을 때 지금 가는 테슬라, 물론 7가지 이외에도 몇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얼마든지 있어요. 가는 놈이 가는 장세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그동안 너무너무 바닥을 많이 다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뭐 오늘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들도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BYD도 그렇고 함께 전기차 섹터군에 지금 이제는 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갔던 돈들이, 심지어 그 페니 주식 쪽으로 갔던 돈들이 지금 이제 전기차 섹터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아무튼 뭐 밤새워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테슬라를 지금 사도 늦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7가지. 자, 그럼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반대하는 입장. 자, 봅시다. 제가 색깔을 약간 빨간색으로 했어요. 자, 첫 번째. 냉정한 인도량 분석. 자, 오늘 발표된 인도량을 보면 작년 대비 줄었거든요. 1분기 대비도 좀 시원치 않거든요. 자, 미주놀 팀장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인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 스토리지를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냉정히 말했을 때 인도량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거든요. 컨센서스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그렇다면 과연 오늘 나온 인도량을 가지고 이번 테슬라의 어닝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말 되죠. 자, 두 번째는, 자, 로보택시 호재 살아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오른 게 이 호재 때문에 올랐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일론이 자기 입으로 8월 8일이라고 얘기한 때부터 지금까지 테슬라가 오른 게 이미 이것이 충분히 선반영돼서 올랐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호재의 빨이 조금 소멸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AI 기업으로의 지금 그 트랜스포밍, 진화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일론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는 거죠.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진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약에 말입니다. 이번 테슬라 어닝에서 진짜 자동차 테슬라 많이 못 판 거에 대한 정말 비참한 성적을 냈다고 합시다. 그래도 과연 테슬라가 오늘처럼 10%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사실 시장이 그 기업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아직은 아니라 이거죠. 자, 네 번째, 기술적 분석. 맞습니다. 저항 라인, AI가 그 저항 라인을 뚫은 것도 맞고, 그죠? 일단 200불 위로 올라선 것도 맞고, 근데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은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전통적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승은 곧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이버전스 출현. 다섯 번째, FCF 맞죠? 예. Free Cash Flow, 잉여 현금 흐름이 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거 한번 다뤄드렸죠.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이 줄지만 않고 있었어도 올해 50%가 아니라 저는 올해 한 200% 상승한다고 썼을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주로 하여금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교해 드렸잖아요. 엔비디아의 프리 캐시 플로우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5번을 곰곰이 본다면 테슬라가 앞으로 계속 가기는 쉽지 않겠다. 자, 여섯 번째, 트럼프 효과. 트럼프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DJT, 대표적인 트럼프의 주식이죠. 트럼프가 그렇게 TV 토론을 잘하고 지금 뭐 바이든 사태로 나올 정도로 잘하는데 왜 DJT는 저 모양이죠? 왜 DJT는 저 모양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자기 입으로 당장 전기차 보조금 7,500불 크레딧 없애버리겠다 그랬거든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걸 없애버리는데 테슬라만 뒤로 몰래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테슬라도 결국은 전기차로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또한 트럼프는 여러분 시진핑하고 관계가 변함없이 안 좋아요. 힘으로 누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트럼프 시절 때 결코 트럼프와 일론은 관계가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이야 일론이 필요하니까 지금 컨택을 한 거지,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되면 다시 미중 무역 관계가 아주 그냥 극각으로 치달을 텐데, 그럼 양다리 또 걸치는 테슬라가 꼴보기 싫겠죠. 언제든지 뒤통수 치는 트럼프 입장에서 결코 트럼프와 손잡는 효과는 테슬라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저는 이게 사실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테슬라가 그동안 너무 눌려있다가 갑작스럽게 튀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지금 또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CNBC라든지 뭐 야후 파이낸스라든지 뭐 블룸버그라든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테슬라 기사로 지금 도배가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고 봐요. 특별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든 언론이 네거티브한 기사를 쏟아낼 때가 바닥이었다가 올라가는 타이밍이고요. 모든 언론이 테슬라를 찬양하는 그 타이밍에 꺾이는 때예요. 테슬라를 향해서 지금 모두가 굉장히 펌핑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개미들에게 지금 엄청난 포모가 일어나게 하잖아요.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씨 너무 일찍 팔았다, 아씨 다시 들어갈까, 아씨 더 간다는데. 근데 지금까지 제가 주식을 20년 하면서 느낀 거는요, 모두가 한 방향을 가르칠 때는 꼭 그 주식은 반대로 가더라고요. 테슬라는 더 심하면 심했지. 네. 그래서 테슬라를 죽이려고 공매도들이 막 들끓을 때 테슬라가 바로 딛고 올라가기도 했고, 수많은 공매도 세력들을 리타이어 시켰죠. 자,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와, 여기까지 들으니까 정말 헷갈리죠. 여기 들으면 이거 같고 여기 들으면 여기 같고. 결론인데요, 엔비디아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팀장님 갑자기 웬 엔비디아? 엔비디아, 제가 말하는 여기서 엔비디아는요, 지난 1년 동안 주구장창 올랐던 엔비디아의 모습 속에서 지금 테슬라를 올라탈지 스탑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엔비디아의 어떤 모습이냐면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기술적 분석과 하나는 기본적 분석. 근데 기본적 분석은 이미 제가 해드렸잖아요. 좀 어긋나고 있죠. 근데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화면에서 실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테슬라를 지금이라도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From investment to trading.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지 않으시면 지금 들어가는 거는 상투역 꼭지입니다. 왜냐고요? RSI가 지금 뭐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세 번째, 들어가실 분들은요, 철저히 체크업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매도 비율하고 거래량입니다.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과 거래량. 왜냐하면 어제
오늘까지 상승의 상당 부분은 스퀴즈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 기사들 보세요. 헤지펀드들,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다 청산당하고 있다라고. 어저께 제가 일부러 영상에서는 안 올렸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테슬라 쇼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빌 게이츠. 기억나시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빌 게이츠가 빌이 일론한테 좀 어디 좀 그 지구 환경에 도네이션 좀 하라 그랬더니 일론이 딱 째려보면서 테슬라 쇼 쳤어 안 쳤어? 그러니까 빌이 또 막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딴 얘기하니까 쇼 쳤어 안 쳤어? 계속 추궁했던 거죠. 근데 어저께 일론이 트위터에다가 들이다 까버렸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일론이 올린 어제 트위터입니다. 쭉 맨 마지막에 나오 보이시죠? 이븐 게이트. 이 게이트가 빌 게이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이다 까버렸죠. 아, 얼마나 그동안 이게 많았다고 한다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매도 비율 체크하셔야 되고 거래량 체크하셔야 되고 하나는 뉴스의 해석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서학개미들에게 제가 구하는 저희 미주놀에서도 최근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멤버십 가입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로도 전달해 드렸지만 테슬라 팔고 엔비디아 갈아탔다는 기사를 전해드리면서 저 정말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저건 아닌데 테슬라 팔고 엔비디아 갈아타는 건 아닌데 제 말이 맞았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지금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뉴스의 해석력을 키우셔야 된다고. 역발상 뉴스 해석력. 쉽지 않죠. 개미들에게는. 그래서 미주놀 구독하시면 제가 테슬라만큼은 미주놀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약속 지키잖아요. 제가 테슬라만큼은 매수 타점 알려드린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개미들이 뭐 미주놀의 테슬라에 대한 뷰가 바뀌었다 그래. 뷰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약속 지키려고 제가 테슬라 상승할 때 정확하게 한 달 전부터 테슬라 추천하고 있었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고 난 다음에 뒷북치는 영상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가위질하면서. 제가 어저께 좀 테슬라 관한 영상들을 쭉 봤는데 미즈노를 카피한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 팀장님 그 착각 아닌가? 아니에요. 제가 쓰는 고유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일론한테 배웠어요. 일론이 그때 그 회사 그 스파이들 잡아내려고 이메일에 뭐 했다 그랬잖아. 그 표현을 그대로 쓰더라고. 그래서 참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주로 이제 한국에서 테슬라 펌핑하는 유튜버들이 좀 그 짓거리를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참고로 저는 테슬라 뉴스나 영상을 만들 때는 다른 유튜버들 거는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드릴까봐 하지 않고 그냥 미국 현지에서 뉴스와 이런 걸 함께 저희 스태프들과 의논하면서 만드는데 자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급등주 올라타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멤버십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기술적 분석을 엔비디아에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게 엔비디아의 핀비주 주봉 차트거든요. 보세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테슬라의 상승이 이 엔비디아의 초기 상승일 수가 있어요. 요때의 상승일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지 않으면 날아가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 자, 지금 테슬라가 이 당시 엔비디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라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급등하는 종목들은 제가 이거를 박스 네모칸으로 끊임없이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정고점을 깨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주 올라타는 방법이거든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곧 꺾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죠. 테슬라를 보면 예를 들어 요 정도 구간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때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상승하고 있었지만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확 꺾여버리죠. 그렇죠? 반면에 보세요. 이 주봉이에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니까 어떠죠? 테슬라도 쭉쭉쭉 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거래량이 동반이. 최근에 거래량은 애매모호하게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주봉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붙어주면 괜찮은데 근데 오늘처럼 이게 갭이 생기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는 갭을 항상 충실히 메꿔가는 녀석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갭을 메꾸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간다라고 보는 거는 이게 갭 메꾸고 다시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튼 거래량 체크하시면서 뉴스 해석하시면서 공매도 비율 체크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은 또 저희 미주놀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